1년을 손꼽아 기다려온 빗봉오리가 일제히 터진다. 진주의 가을이 새로운 결실을 준비하는 신호탄이다. 가을은 자연이 선사한 수확의 계절. 하지만 진주가 기다리는 알짜배기 열매는 그 품종이 남다르다. 저마다 시간을 삭히고 마음을 녹여 만든 보석 같은 기량으로 세상과의 첫 소통에 나서는 예비 문화예술인들이 그 주인공이다. 예로부터 문학과 예술의 등용문이요 순수 예술문화 행사의 대명사였던 개천예술제가 어느덧 이른 고희에 접어들었다. 70년 장구한 세월, 개천예술제는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기념비적인 날이다. 광복이 되고도 3년이 지난 뒤였다. 남과 북에 각각 단독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토는 두 동강이 났지만 일제 치하를 벗어나 독립이 된 나라를 이루었다는 기쁨은 새로운 미래를 도모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 1949년 영남예술제란 이름으로 첫 막을 올린 개천예술제는 바로 그 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실질적인 자주독립 1주년을 기리고 예술문화의 발전을 통한 국가 발전을 개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칭은 딱 한 번 바뀌었다. 개최 당시 영남예술제라 칭하였던 것을 1959년부터 개천예술제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어수선한 시대에, 그것도 지방에서, 하물며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시급하던 때에 문화예술의 힘을 이야기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진주시 대안동 216번지, 구도심의 한복판. 모든 시작은 이곳에서였다. 당시 건물 2층엔 작은 다방 하나가 있었다. 이름하여 청동다방. 진주 출신 일본 유학파 화가 고 박생광 화백이 운영하던 다방이었다. 박생광은 청동다방으로 예술인들을 불러 모았고 이곳은 자연스레 지역 문화예술인의 사랑방이자 아지트가 되었다. 그 무렵 1949년 7월 하순 전국문화단체 총연합회 진주지구 특별지부가 개설되었다. 당시 임원들은 다 함께 청동다방에 모여 앉았다. 시급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 있어서였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1주년 맞이, 어떤 방식으로 잔치를 치러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세부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취지만은 명확했다. 결의 광복과 정부 수립 1주년을 기리면서 나라를 처음 연 단군 성왕께 우리 결의의 타고난 예술성을 봉헌하는 것. 하늘과 땅이 있는 곳에 꽃이 피는 것과 같이 인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문화의 꽃이 피는 것은 아름다운 우주의 섭리가 아닐 수 없다. 여기 독립된 1주년을 길이 아로새기고 엄연하게 되살아난 결의의 아우성과 마음의 노래와 그 꽃의 일대 성전을 사도 진주에 이룩하여 전 영남의 정성으로 개천의 제단 앞에 삼가히 받들기를 뜻하는 바이다. 개천재단에 바칠 제물은 다름 아닌 예술, 실로 거창한 창제 테마가 아닐 수 없었다. 화가 내고 박생광, 작곡가 노원 이용준, 시인 동기 이경순, 서예가 청남 오재봉, 시인 파성 설창수, 언론인 청파 박세재, 화가 효석 조영재, 화가 고은 홍영표. 진주의 예술인 8명이 중심이 되어 만든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종합예술제, 개천예술제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한반도 남단, 이름도 낯선 변방의 한 도시에서 쏘아올린 작은 불씨는
전국의 예술인 지망생들의 가슴에 새로운 희망이 되어 뜨겁게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경연 중심의 예술대회는 프로무대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어줄 터였다. 일제의 포악과 탄압에 억눌려 있던 배달민족의 예술적 품성이 기다렸다는 듯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제가 그 개천예술제에 처음 접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백일장 대회를 나왔는데 그 당시 백일장 대회는 향교에서 치러졌습니다. 대회 분위기는 상당히 장중하였고 참가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향교 마당을 다 채우고 일부는 그 향교 바깥에서 백일장 대회를 치를 만큼 대단하였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 시제를 일찍이 징을 쳐서 시제를 냈던 게 기억이 나고, 거기 오신 분들이 그 이제 한복을 입으시고 이렇게 심판을 봐주시고 참관해 주시고 또 격리해 주시고 상당히 고풍스러운 속에서 저희들이 백일장 되었던 게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초창기 개천예술제는 국중행사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국악, 무용, 문학, 미술, 사진, 연극, 연예 등 순수예술 전 분야에 걸쳐 전국 단위의 경연이 치러진 데다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전국구 예술인들, 시인 김춘수, 유치환, 박모걸, 유치진, 김달진, 작곡가 조두남, 박시춘, 연극 연출가 차범석 등 서울을 진주에 옮겨놓았다 할 정도로 국내 정상급 예술인들로 거리가 북적거렸기 때문이다. 예술은 사회를 담는 그릇이다. 예술작품 속에는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숨어 있다. 새로운 예술작품의 탄생을 응원하는 예술행사도 마찬가지여서 오랜 전통을 가진 행사의 경우 그 발달 전개 과정이 곧 사회 변천 과정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70년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개천예술제는 우리 사회의 어떤 면모를 담고 있을까? 그 진주 개천예술제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영남예술제 때인데, 그때 이제 이게 춤을 추다가 돌다가 이러면은 가설무, 말 그대로 가설무대 아닙니까, 그지? 못을 잘못 지나고 옷이 막 돌다가 째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개천예술제를 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다 분야별로 좋은 시설에서 지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무대에서는 같이 가서 합동 콩쿨 대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악도 했고 무용도 하고 뭐 시 없는 것도 하고 무대에서 하는 건 다 했는데, 프로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막 애들이 지쳐가지고 프로 뒤에 있는 아들은 그냥 울어가지고 그냥 화장이 다 뒤 무대 뒤에는 그냥 수라장이 됐어요.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그때는 참 고통스러워지고, 그리고 또 11월 달에 된 게 얼마나 춥노. 그래 나온 게 이제. 근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참 아름다운 추억이고 그러네요. 제1회 개천예술제는 1949년 11월 22일 음력으로 10월 3일 개천절날 오전 10시 창열사에서 올린 서제를 시작으로 거행되었다. 개천절로 날을 잡은 까닭부터가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여기에는 정부 수립 돌맞이 잔치로 출발하여 자유독립 국민으로서의 기쁨을 예술 올림피아로 전개하게 됨을, 단군께 제사를 올리며 자축하자는 뜻이 담겨 있었다. 전체 행사에서 특히 서제에 비중을 둔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9회 때부터 국토 및 동해물 헌정 순서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대회위원장이 직접 6개 시, 9개 도에서 채취해온 흙과 서귀포 해돋이 방파두 끝에서 떠온 물을 헌정하는 순서로 전 국토에 예술의 혼이 깃들게 하겠다는 의미이다. 가장 행렬과 유등대회 등
축하 행사가 등장한 건 6회. 불꽃놀이가 시작된 건 8회 제전 때부터이다. 이 시기 경연과 공모 행사는 음악, 무용, 연극, 한글시 100일장, 미술 공모 작품전 등 순수 예술이 주를 이루었다. (1961년에) 일어난 5.16 군사혁명의 영향으로 예술제도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바 사회질서 재편기에 해당되는 시기로 예술제도 원하지 않는 재편의 틀에 놓여야 했고 행사도 상당 기간 비자율적인 운영이 불가피한 처지였다. 실현의 중심엔 서재가 있었다. 12회에는 국토 및 동해물 헌정 순서가, 13회에는 분양 헌작과 재문봉독의 순서가 삭제되었다. 이 시기 특이한 점 중 하나는 15회부터 19회까지 5년 동안 대통령이 참석하였는데 이때 국회의장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장 동반 참석이라는 관례를 남긴 것이다. 한편 경연과 공모 행사는 점점 제자리를 잡아갔다. 특히 14회에는 국악부 경연 종목이 늘어나 농악 경연대회, 명창대회, 민속무용 경진대회가 신설된 데 반해 한시 100일장 한시 공모는 이듬해 삭제되었다. 18회에 등장한 연예부의 가요 콩쿨 대회는 신설되자마자 인기를 끌었는데 다음 해 전국 남녀 노래자랑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더 큰 관심을 모았다. 이 시기 나름의 소득이라면 제13회 행사 때 열린 개천예술제 가장행렬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과 영남 학생 배구대회, 진주 특산물 전시 등 대폭 불어난 외곽 행사가 인파를 모으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세상 모든 일에는 굴곡이 있기 마련. 개천예술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종류의 행사가 늘어나면서 예술제에 대한 관심과 중앙예술인들의 애정이 식어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 시기 눈에 띄는 변화는 29회부터 시작된 서재와 개막식의 분리이다. 개막 전날 오후 5시 창열사에서 서재를 갖고 제전 첫날 11시 공설운동장에서 예년과 같이 개회식을 갖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경연 공모는 이전과 대동소이한 가운데 23회에는 문학부 주부 100일장이, 28회에는 경상남도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추가되었다. 이 기간 동안 경연 공모행사의 가장 큰 성황은 연극 경연에서 이루어졌다. 전국에서 참가단체가 늘고 학생 참가자 수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다. 23회에는 전국에서 18개 단체가 참여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종류의 행사가 확산되기 시작했던 22회부터 30회 행사까지는 시내 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매스게임이 큰 인기를 끌었다. (80년대) 들어서며 예술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1980년까지 전통적으로 문총 예총지부가 주최해오던 예술제를 1981년부터는 개천예술제재단이 주최하고 예총 진주지부가 주관하게 되었다. 제33회부터는 정부의 문예진흥정책에 힘입어 개천예술제가 경남도 종합예술제로 지정됨에 따라 경남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이른바 예산 걱정 없이 행사를 집행하는 예술중흥기가 시작된 것이다. 중흥기에 걸맞게 전 분야에 걸쳐 행사 명칭을 바꾸고 대회를 격상시키는 종목이 늘었다. 개천무용제와 개천연국제 대상에겐 대통령상이, 개천문학신인상에겐 문공부 장관상이, 개천미술대상에겐 국무총리상이 수여되며 파격적인 상해 위상과 시상 규모를 자랑했다. 31회부터 가장행렬에 서커스단 합동 가장행렬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진주 지역 학교가 참여하여 만든
유등의 고정 등에 깜빡등이 등장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33회부터 전야제가 공식 개최되었는데 서재는 전야에, 개회식은 대회 첫날에 치러지는 이원화를 공식화했다. 국토 헌정 순서가 다시 복구된 것도 이때부터이다. 1990년대 후반 10년은 비교적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종전의 틀을 고수하는 시기였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제47회 대회를 끝으로 창제자 설창수 시인이 개천예술제 제사장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1998년 6월 26일 향년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가 없는 제48회부터는 서재의 체화 형식이 변화되었다. 그동안 지속해왔던 만이산 체화 대신 진주성에서 당일 체화하는 것으로 집행부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8개 분야 순수 예술 분야와 전통 행사 변론부 행사를 포함하는 경연 공모 행사는 크게 달라진 바 없지만 몇몇 눈에 띄는 변화도 있었다. 46회 때부터 특별 기획 행사로 제1회 남인수 가요제가 개최되었고 48회에는 음악부가 행사 개혁 차원으로 개최한 개천 관악 경연대회가 눈길을 끌었고 50회에 연예부가 경연 행사로 개최한 제1회 전국 부부가요제를 연 것이 특이점으로 꼽힌다. 순수예술 분야의 지능을 기반으로 대중예술의 도입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46회는 개천예술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행사인 종야 거리축제의 변신이 두드러졌다. 축제 행사장을 예술회관 앞에서 진주 시내 중심거리로 과감히 옮겨 시민 참여를 대폭 끌어올리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제50회 축하 행사에서도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6회 대회 이후 개천예술제 축하 행사의 하나로 자리 잡아온 유등축제가 제1회 진주 남강 국제 등축제라는 명칭의 독립행사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2000년) 들어 첫 10년은 개천예술제의 모든 것이 정립되는 시기였다. 이는 완전한 형태의 예술제를 구축했다기보다는 최선의 도달점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고착된 형태를 보인다는 의미에 가깝다. 57회부터 주체가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 한국예총 진주지부로 바뀌는 변화가 있었다. 이 시기 서재와 개재식의 골간은 비슷한 형태를 보였는데 52회 서재에 삽입되었던 논계의인 추모 공원다래가 이듬해 진달의 말차시연으로 바뀐 것이 변화라면 변화였다. 경연 공모 행사 부분에서는 변화를 시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한 형국이었다. 전국 유일의 행사로 주목받았던 음악부의 개천 관악 경연대회는 48회에서 52회까지 지속되다가 제자리로 돌아갔고 한국 유일의 차별성 있는 행사를 위해 문학부에서 진행한 개천 문학상 제도 또한 1박 2일 코스라는 어려움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연예부가 50회부터 야심차게 선보인 전국 부부가요제 또한 54회부터 전국 남녀가요제로 원상복귀하면서 8개 순수예술 집행부의 개혁 의지는 거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사회도 문화 트렌드도 하루가 멀다 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전통만 고집하다간 시대의 흐름을 놓치기 십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 개천예술제에서 포착된 변화는 변화 그 자체이다. 순수 문화예술 경연에 한정하지 않고 새로운 장르를 적극 선보이겠다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69회에 개최된 2019 진주스타 메이킹 아이돌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전국 6대 연예기획사가 연합한 오디션 형식의 이 행사는 연예인을 꿈꾸는 지방 청소년들이 서울에 올라가지 않고도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신들의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천예술제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전국 순회 경연대회도 발상의 전환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경연대회장을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개천예술제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천예술제는 창제 이후 대한민국 예술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1950년 6.25 전란과 1979년 11.6 사태, 그리고 2020년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세 차례 궐제가 있었지만 긴 시간의 파고를 넘어 오늘날까지 당당히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광복 이후 최초의 축제, 우리나라 지방종합예술제의 효시, 경남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축제, 국가 원수가 개제식에 참석한 최초의 예술제. 돌아보면 긴 역사의 뒤안길에서 추억도 참 많았다. 개천예술제에는 창제의 기쁨도 잠시, 침체와 경랑기를 지나고 중흥기와 안정기를 넘어 정립기에 도달했지만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돌아보면 그 시작 지점에는 개천예술제의 창시자인 시인 설창수가 있었다. 그는 온전한 예술이란 사람의 목숨과 같이 영원히 자유롭고 대중적인 것이라 설파했다. 제주로서 대회 기간 동안에는 성 밖을 나가는 일도 삼갔다. 측근들이 고관이 방문하니 마중이라도 나가십사 청하면 단군의 단일 제주가 성회 바깥 출입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을 강조했다. 재단을 중시했고 해마다 만이산 참성단에 가서 체화를 해온 것은 물론 팔도의 흙과 동해물을 담아와 재단에 헌정했던 인물. 그는 개천예술제의 창제정신을 구현하느라 일생을 보낸 인물이었다. 그야말로 민족의 지도자로 등장했죠.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무슨 축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불러내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러고 그분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굉장히 다재다능한 분이었어요. 첫째는 웅변가야, 웅변가. 이분이 어떻게 웅변을 잘했냐면 보통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데는 명수였어요. 이분이 국회의원 됐을 때 참의원을 1년간 했거든요. 그때도 국회에 가가지고 참의원 상원의원이야. 상원의원에서 설창수 선생이 주제 발언 발표하면 딱 하면 전부 지죽은 듯이 조용해요. 국회의원 300명을 갖다가 그냥 지죽은 듯이 그냥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그런 웅변수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분은 언론인이고 시인이고, 시인인데 시인은 워낙 다양하게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연극이 이분의 두 번째 관심사가 연극이야. 민족이 해방이 됐으니까 계몽을 해야 되잖아요. 계몽하는데 뭘 시문 가지고 시도 문소리 모는 거 써가지고 그게 계몽이 되겠어요. 연극 운동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연극 각본을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로 오늘 저녁에 칠암동 사람 모아놓고 그냥 바로 연습을 시켜서 내일 바로 공연 나간다니까. 해방 이후에 민족운동, 특히 문화운동, 예술운동도 전부 연극을 통해서 그걸 가시화하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그는 시, 수필 말고도 연극을 초창기에는 많이 썼다. 극작품을 많이 썼다 하는 것이 이분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설창수 선생은 220회의 시화전을 했다. 이거 기네스북에 들어갈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 에든버러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든 것은 바로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다. 매년 8월의 3주 동안 최고 수준의 연극, 퍼포먼스, 콘서트, 오페라 공연 등으로 가득 찬 에든버러는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큰 공연장이 된다. 그중 세계 최대의 군악축제로 유명한 밀리터리 타투는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이다. 고색 창연한 에든버러 성은 군악 퍼레이드를 위한 임시 공연장이 된다. 축제 기간 내내 열리지만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정도로 인기가 높다. 1947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해진 나라에
문화 부흥을 이끌 목적으로 시작된 이 축제는 지금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종합예술축제가 되었다. 이번엔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다. 이곳에서도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페스티벌이 열린다. 지난 1996년 시작돼 25년의 역사를 지닌 베를린 컬처 페스티벌이 그것이다. 베를린 컬처 페스티벌은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이 관람할 정도로 유명한 베를린 최고의 여름 축제. 외국인 비율이 높은 베를린 지역의 특성을 살린 컬처 페스티벌답게 일요일 하루 동안 세계의 문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거리 페스티벌이 펼쳐지는데 매해 참여 인원이 5천여 명이 넘는다. 이쯤 되면 축제의 명성은 퍼레이드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2019년은 개천예술제 가장행렬 역사상 주목할 만한 한 해였다. 홍콩 백파이어 팀과 주 독일 한국문화원의 멀티컬처 퍼레이드가 펼쳐져 예술제의 위상을 높인 데 이어 개천예술제 가장행렬을 이끄는 진주성 취타대가 베를린 컬처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을 받고 참가해 우리 고유의 문화를 널리 알렸기 때문이다. 개천예술제 가장행렬도 우리의 색깔을 간직하되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기획과 도전으로 민족 공동체의 재전에서 세계 공동체의 축제로 승화시켜 나간다면 충분히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불면한 사람이 예총회장을 4년을 마치고 또 회원들의 그 열망에 의해서 다음 재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들이 저에게 지지했던 분들이나 저를 기대했던 분들에게 그 기대감이 저버리지 않을 정도로의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의 여정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점 사업은 진주시와 협의해서 지금까지 잘해왔지만은 개천예술제의 품격을 좀 더 올리고 또 상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지금 받는 상금의 약 배가 되는 상금들이 지불될 예정이고 또 저희들이 예망하는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망경동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일들과 또 문화예술이 좀 더 이 진주에서 활성화되어서 그것이 세계를 더 이렇게 향하게 하고 결국은 예술이라는 목적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꾸미자 하는 거니까 좀 더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꾸미는데 진주예총 회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가 개천예술제 70주년에 직격탄을 날리고 말았다.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진주시가 10월 축제 전면 취소라는 엄중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개천예술제 역사상 세 번째 골제였다. 사회는 불안하고 시민들은 지쳐갔다. 그 어느 때보다 희망과 용기가 필요한 시기. 개천예술제는 온 오프라인 비대면 콘텐츠로 새로운 소통의 물꼬를 모색했다. 예술이 전하는 위로는 언제나 유효하다. 재전위원장을 제가 70주년을 기해서 맡기로 하고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행사가 작년에 못 치렀습니다. 근데 올해도 지금도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간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70주년이라는 것은 의미도 있고 개천예술제가 지방예술제의 효시로서 지금 전국적으로 좀 이름을 지금 날리고 있는데 이것을 좀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시민 모두가 코로나를 이겨내는 마음하고 같이 극복하고 이거 대회를 잘 치르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척박한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토양 위에 뿌리 깊은 나무로 성장해온 개천예술제. 수많은 문화예술 인재를 발굴 배출하며 장고의 시간을 보냈지만 시대가 안겨준 숙제 앞에서 또다시 고민에 빠져 있다. 하지만 고민은 변화의 시작. 개천예술제는
언제나 그랬듯 보란듯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 시민과 함께. 올해로 70살. 개천예술제는 늙지 않는다. 변화와 더불어 한 해 한 해 연륜을 쌓아갈 뿐이다.